네, 지금 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회복된 만큼 국내 증시의 갭 상승, 이걸 좀 노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장 모닝에서 좀 자세한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운용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막판에 이제 또 확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또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하셨다고 또 미리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자세하게 오늘 체크 포인트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 문제가 네. 이제 터진 거죠. 터졌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터졌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끝이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면은 통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앞전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에 침공했을 때 그때보다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했었는데 예. 지금 흐름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사실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교역하거나 하는 규모는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럼 타격이 적겠네요. 사실은 적어야죠.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자금이란 부분이 유출된다는 거. 음. 그런 부분하고 아무래도 이게 앞전에 2003년도도 사실 비슷했었는데 네. 이게 약간 한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복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계속해서 증시는 빠지고 있었고 투자 심리가 약했던 구간에서 이 이라크전 이슈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만들었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게 될 거냐 이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안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특별한 제재안은 없습니다. 이것만 좀 셌던 네, 것 그냥 같아요. 말로만 싸웠다 네. 정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괜히 뭐 나토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믿었다가 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힘이 세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움직인 거죠. 그렇군요. 예,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먼저 미증시 나스닥 예.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사실 미 선물 지수가 네. 장중에 마이너스 2.5% 정도에서의 하락을 어제 선발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에 미증시가 하락했던 부분에다가 장중 미 선물의 하락이 크게 떨어진다 되니까 이제 전일 국내 증시도 겨우 투매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여줬었다는데 네. 우선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예. 고가 대비해서 20% 넘는 하락을 결국 찍었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 22%라는 하락을 나타내주고 그러니까 출발 자체도 거의 3% 정도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네. 하락 출발했는데 바로 시가 저가가 되면서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7% 상승이니까 네. 엄청난 상승인 거죠. 이게 지수입니다. 종목이 아니고. 그렇죠. 지수죠. 그래서 이 하락 상승이 나올 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1월 달에 저점 자리 때를 사실 이탈했었고 거기서 투매까지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라인대를 다 회복시켰다가 돼버리면서 그렇군요. 1월 달 저점 대비해서는 약 1% 정도의 상승까지 현재는 전환이 되었다 정도. 근데 이제 그러면 22% 밀렸다가 지금 7%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 반등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예. 3단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게 보통의 패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3단 하락이 나타났죠, 결국은. 아, 그러네요. 3단 나타나고 이제 반등을 한다 했을 때 이 반등이 다이렉트로 반등을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저점 대비해서 7% 올라갔는데 예. 지금 왔다 갔다 했었던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만 올라가도 저점 대비 10% 상승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바로 그 라인대에서 또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매물도 있고 하니까 이 과정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단 하락 이후에 쌍바닥 패턴이다 보통 이야기할 때는 네. 실제로는 작은 구간에서는 역회전 신조도 패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정도. 다만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이제 받아쳤다라는 시그널은 좀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섰다라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그다음 바로 아니다. 옆에 있는 게 변동성 지수인데 네.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3달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변동성 지수 마찬가지로 11월 달, 그다음에 1월 달, 그리고 오늘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이제 38에서 40이라는 자리 때가 늘 고가를 만들었었다가 되는 케이스였죠. 그러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변동성 지수가 초반에 37을 넘어서 높게 출발했다가 네. 결국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니까 걱정을 했다가 확 안심해 버리는 약간 이런 그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에 처음에부터 이제 미증시가 낮게 출발해서 반등을 할 때부터가 네. 나토라든지 미국에서 군사 파견 안 할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조금씩 올라왔었다가 그다음에 경제 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확 올라가 버린 확실하게. 그런 케이스였죠. 아, 그렇게 나스닥과 또 공포지수가 이렇게 또 반대로 움직였다는 부분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200원 넘어갔고요. 그죠. 예. 환율이 사실 굉장히 좀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밑으로 하나가 살짝 떨어진다 되면은 그쵸. 1,190원에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수요일날도 한번 말씀해 그죠. 주셨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원달러 해도 갑자기 가판 급등이 나타났었다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침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전일 장중에 미선물의 하락이라는 부분도 나타났었고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금과 달러 그쵸. 이런 쪽을 주로 예, 얘기하는데 예, 예.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서 1,202원까지 올라간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환율이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고 들어오기 좋죠. 깨지지 않는다면 박스권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어저께 1,202원 정도에서 마감되었었고 실제로 어제 여기 환율에서는 미증시가 이제 크게 빠졌을 때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여기 환율에서 1,211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은 1,206원 전후에서 마감되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제 1월 달에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1,207원 전후였었기 때문에 예. 그 라인대를 오늘 저항으로 인식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원달러 갖고는 이 외국인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기는 좀 시기상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 쪽에 대한 경계가 선호도가 높아졌다가 그렇죠. 된 것이 예, 예. 이제 우리나 원화라든지 위험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는데 네. 이게 우선은 고가는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좀 해소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환시장 봤고요. 이번에는 MSCI 코리아 인덱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금이 네. 좀 많이 들어왔나요? MSCI 코리아 인덱스 보게 되면 앞전에 이제 바닥 1월 달 만들 때 네. 그때부터 반등할 때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았던 케이스였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약세를 떼거나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좀 작았던 케이스. 그러니까 국내 증시와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네. 반등이 나올 때 거래 대금이 좀 작은 케이스였고 그럼 의미가 하락할 없다는 때가- 거잖아요. 좀 적다는 거죠. 하락할 때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던 건데 예, 예.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걱정이 반대로 많다.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는 거래 대금이 더 많고요. 예. 조정을 볼 때는 거래 대금이 작은 케이스였죠. 이거에다가 하는 게 외국인들의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관점인 그럼 거죠. 외국인 쪽에서는 올라가는 거에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모아간다는 관점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저점을 깨서 출발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1월 달 저점을 어저께 깨지는 않고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월 달 저점을 깨는 흐름에서 출발했다가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67% 정도, 1.5%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란 부분을 빼면은 솔직히 소폭의 하락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가 되기 때문에 전일 국내 증시가 하락이 컸던 부분의 일정 부분은 오늘 회복해 주는 데는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바닥을 좀 잡고 간다라는 그런 기존 관점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은 이거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2003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라크전을 분석을 해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앞전에 제가 이라크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뒀던 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당시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끝나고 나서 예. 이제 발표 자체를 그 당시 백악관이 이제 저녁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제 이라크를 48시간 이내에 침공할 것이다 발표를 했었죠. 그렇군요. 최후 통첩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내 증시는 장중이었으니까 미선물이 급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이랑 비슷했네요. 똑같죠. 예. 그러고 나서 미정시가 그 당시에 미선물에 하락했다가 이제 확정이 돼버리니까 네. 오히려 그때는 미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돼버렸다. 전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2002년도, 2001년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계속 빠지다가 이라크전에 대한 경계감이 생겼을 때가 이제 중동에서 똑같습니다. 중동에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예. 국내 증시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 계속해서 그렇죠. 나오고 예. 거의 반복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죠. 내려오다가 이제 3월 달 들어오면서 딱 3월 17일 날 친구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 네. 당일날 4.17%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었다가 됩니다. 그렇군요. 최종적으로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개시한 것이 20일 날 새벽 5시에 이제 침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번에 새벽 5시에 침공했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 침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 만들고
그 다음날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다지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예. 아까 제가 이제 미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3단 하락 이후에 쌍바닥 패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하게 놓고 그죠. 받은 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때 흐름을 봐도 거의 비슷하다. 3단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 한번 만들고 그다음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이 당시는 국내 증시의 밸류를 보게 되면은 네. 그 당시 코스피가 종합주가 지수로는 이제 515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케이스였는데 예.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퍼로 나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로 따지면 옆에 있습니다. 12.8% 정도. 지금이 더 싼데요, 그러면? 이 당시는 우리나라가 예. 경제 성장 자체가 높던 시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신흥국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한 5% 전후를 보이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12% 정도에서 13% 정도가 평균 저점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당시는 국내가 경제 성장이 높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예. 그 당시 우리나라도 12에서 13% 정도면 저평가다. 이렇게 논리가 됐었고 그 당시 자산 가치를 볼 때는 0.85였으니까 네. 자산 가치 1.0배 이하까지 떨어졌던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증시가 자산 가치가 1.0배가 딱 2,600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2,590이라는 살 때 한번 갔다가 온 케이스였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류적인 부분에서 거의 비슷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단 하락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었냐가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한 3년 동안? 3년, 4년 동안의 장기 상승. 3년 동안의 그런 상승이었다고요? 이게 대세 상승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시기였죠. 그러면 신규 진입을 지금 만약에 노리는 분들은 조금 이제 바닥 만드는 거 좀 보고 있다가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해드리는데 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수가 빠질 때, 급락할 예, 때 예. 차라리 매수한다.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오늘 정확하게 저점이다. 내일이 저점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도 시속 게임 할 때마다 그죠? 움직일 하는 거니까요. 과정이 있죠. 예.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나타난다 했을 때는 장기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러시아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신흥국 아시아 쪽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아가는 케이스거든요. 더군다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모아가는 과정 보이고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 모멘텀 만들어주고 방향 잡아주면은 이때부터 차근차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특별한 어떤 타이밍을 잡고 오늘이 저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현재 바닥 구간인 건 똑같으니까 길게 보면 우상향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 관점과 거의 동일하다 됩니다. 아, 그럼 좀 이라크전하고 똑같이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은 이제 장기간 올라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초입에 들어와 있다.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셈법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전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효과 좀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앞전에 푸틴 같은 경우 러시아인데 예. 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 그 크림반도 병합하기 전에 지지율이 한 60%까지 떨어졌었다가 파란색 화살표예요? 네, 60%까지 떨어졌다가 크림반도 병합을 하면서 지지율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가죠.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이게 약간은 왜 그러냐면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예. 제국이었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소련. 그러니까 소련 전에 러시아가 원래가 제국이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1900년도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러시아와 영국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제국 시절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의 성향 자체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어떤 큰 일이 났을 때 되게 단합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옛 영광을 되찾으려고 할 때. 그래서 중국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봤을 때 지지율 올라간다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도 푸틴의 지지율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은 약간 올라갔다 합니다.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게 장기간에 예전만큼 올라가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시위가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러시아 내에서. 뭐 천연가스라든지 네.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피해 이루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이제 시위를 하다가 네. 그게 사실 이제 소련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제주의 국가가 무너졌던 계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서도 전제 길게 끌고 가서 좋을 거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재미를 지금 너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걸로 좀 재미 좀 봤습니까? 이 전혀 부분은? 못 봤죠. 그렇군요. 전혀 못 보고 오히려 네, 네. 지금 바이든 정부의 러시아 대응 방식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의 여론이 반대가 더 커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다시 부각이 네. 되던데. 그러니까 예. 오히려 바이든 입장에서도 지금 반응이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되고 지지율의 반등도 못 나오는 케이스가 돼버리니까 길게 끌고 가서 이득 볼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양국 입장에서 정치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 다 이득 볼 게 없으면 더 이렇게 특별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어. 그러니까 장기화 가능성이 낮아진다가 돼버린 겁니다. 아, 그렇게. 더군다나 미국이나 나토나 네.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이쪽에 군사 진입을 아예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죠. 독일까지만 가더라고요. 전혀 안 하고 이제 더 퍼지지 않게끔만 막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거기서 끝난다 얘기고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가 다 가져간다가 돼버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뭐 공개석상에서 나와가지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도와달라 지원해달라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수비적이죠. 거기에 응답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의미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금적인 좀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쪽 천연가스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제재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재안이 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새로운 입장에서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새로운 게 없죠. 예. 추가적으로 은행권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이 반도체라든지 네. 통신 장비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러시아는 반도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자체 생산을 별로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수출 자체를 안 한다는 중국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중국하고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제재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국가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러시아 그대로 수출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물 밑에서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물 밑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있고 예. 공식적으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 중국에서 그래도 되고. 러시아의 안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여태까지 조약이나 모든 부분이 미국을 중심한 석국과에 치우쳐져 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편을 들죠. 오히려 그들이 뭉치게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부국이고 예. 그리고 러시아에서 필요한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국가니까 사실 제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제재를 정말 강하게 한다면은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보게 되면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러시아 자체가 유럽에 수출한 비중이 83%니까 네. 사실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 못하게 하면은 러시아한테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건드린 이거 안 거잖아요. 건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러시아로부터 약 40% 가까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 네. 그걸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 더 확전되는 거는 싫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네들 사는데 문제가 되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재안이라는 부분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 쪽으로는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전쟁이 그런 얼마나 오래될까? 이런 걸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다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출 쪽으로 좀 보겠는데요. 이제 국내랑 국내죠. 국내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국내가 러시아하고 이제 수출하는 데서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데 제한이 걸리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실질적으로 없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1.5% 정도 차지하고요. 별 작은 거잖아요, 저 정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 1.5% 정도의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있다는 거는 예. 그 외적인 쪽에 대한 비중을 키우면 사실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 커버가 된다. 충분한 거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부터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입 자체가 2.8%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이 작은 이제 광물이라든지 원유 예.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현재 10% 정도 차지하니까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10% 정도 되면은. 예. 다만 이제 정부에서 갖고 있는 비축유라든지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었던 이란에서가 이제 해제가 될 경우 이란에 대한 비중을 좀 더 키운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봐도 크게 돼요? 문제될 거 없죠. 어. 근데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센 거죠. 아까 그렇군요. 2003년도를 예를 들었던 것도 똑같은 것이 네. 앞전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먼저 계속 빠지고 있던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마지막 투매가 나온다가 되는 거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품목 같은 경우에서는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서가 비중이 좀 있다가 되겠죠. 이런 소식 좀 나오더라고요. 네, 타격 받을 완성차와 거라고. 자동차 부품 쪽. 근데 현재 이쪽에도 규제가 들어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는 지금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네. 생산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가 만약에 제재가 된다면 러시아에 있는 걸 딴 쪽으로 돌려버리면은 네.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 부분은 뭐 비슷하다 정도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제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연관이 된다 싶으면은 우선은 팔고 보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팔 때 사야겠네요. 다 사야죠. 그런 관점인 거군요. 자, 그러면 다음 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발생했다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브렌트유가 100불이 넘었었다. 실제로 어저께 텍사스 중진유도 100불이 넘어갔었습니다. 둘 다 넘어갔었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중에는 유가가 100불 넘어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도 급등하고, 막 전체적으로 원자재 쪽에서 다 급등하는 모습을 진짜 보여줬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제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또 다시 미국에서의 제재안이 발표가 되니까 유가는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102불까지 올라갔던 게 95불까지 뚝 떨어져가지고 상승이 거의 1% 전후.
그렇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11월 달에가 고가였고 예. 지금 계속해서 한번 떨어지면서 이제 3불선 초반까지 3불선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재반등인 거군요. 그렇죠. 재반등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이게 예전에 고가만큼 넘어가기 좀 어렵다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를 한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한겨울이 끝났거든요. 아, 계절적으로. 계절적인 부분에서 유럽의 한파가 어느 정도 지나가가지고 저 2월달 같은 경우 유럽이 기온이 한 3도에서 5도 정도 된다 하니까 그렇군요. 이게 그만큼 예. 수요도 많이 축소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아, 그럼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위협도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금, 그리고 달러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금 같은 경우도 어저께 장중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원래 그렇게 큰 변동을 나타내는 쪽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금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러시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좀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올라간 폭의 절반 가까이를 바로 반납해버린 게 어저께 당일이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전쟁이 났다니까 우선 금으로 우르르 들려갔다가 예. 바로 이제 미증시가 반등 나오고 제재안도 추가로 안 나오고 단기 전에 끝날 것 같다 돼버리니까 바로 떨어지면서 1895불까지 떨어졌다 돼버리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가 아니래 이러면서 약간 뒤로 그쵸.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옆에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1월 달에 고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저 추세 라인대에서 움직였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단에 이탈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직전에 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결국 상단 자리 그대로 저항을 맞고 1월 달 고가 밑에서 97 전후선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세라고 하는 쪽이랑 그 원자재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단기 고점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수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선물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선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선물을 한 4,000개 정도 매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1,000개 매수로 끝났다가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매도했던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네. 전체적으로 어제 아시아 증시라든 모든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다 나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에 따른 영향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앞서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본격적으로 축소했던 시기가 2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14일까지 연속해서 매수할 때 누적으로 36,500계약 매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저께 보게 되면은 36,900계약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현물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선물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도를 더 크게 키우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외국인들의 의지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선물 쪽에서가 어저께 저점 잘 때는 지긴 했지만 1월 달에 종가 라인 1월 달 종가가 이제 사실 마지막 예. 급락 하루 반등했던 그 시기였었는데 그때 가격을 살짝 깨버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돌발 변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박스권 안을 오늘 회복해주는 과정을 보여준다면은 네. 하단에서의 지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상단 쪽에 대한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박스권 상하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하단이 359에서 360 정도가 되는 거고요. 아, 네. 상단이 372.5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까지 회복되는 지금 선물 시장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하단 자리를 살려주느냐 그것만 어. 확인하면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의 포인트 좀 잡아봤고요. 오늘장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러시아 침공은 장기화 또는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 거의 없다 돼버렸죠. 없다. 그러면 이제 단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아직까지 단기간이라는 부분이 아까 이라크전에서 봤듯이 바닥 만들고 또 다시 바닥 만드는 과정이 한 번 더 있다가 되긴 소화하는 하는데, 과정 그죠?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예. 근데 이제 해소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이 저점이다. 어저께가 저점이었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네. 이 정도 구간 왔으면 어떤 저점이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 먼 외국인들의 관점으로. 호흡 예, 자체가 단기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이제 아까 봤었던 2003년도부터 외국인들 본격 들어왔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장세에 들어온다 했을 때는 외국인들은 호흡 자체나 그림 자체를 굉장히 크게 그리고 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일 미선물 지수 하락을 선반했기 때문에 오늘 우선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되겠죠. 네, 그럼 관심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러시아 관련된 수혜를 보는 쪽도 다 똑같고요. 이건 아까 다 설명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853에서 860포인트 네. 요 정도 이제 회복하는 게 좋다 정도. 그 선물은 가격대 동일하다 되는 거고요. 하단 네. 자리. 그다음 이제 관심점 볼 게 이제 간단합니다.
앞서서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선건설, 순수화, 철강 이런 쪽은 다 러시아 관련된 모멘텀 받는 쪽이고요. 네. 신재생에너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그죠? 종목들이 그래서 갔었어요. 이런 쪽이 이제 강세 뛸 수밖에 없다 아, 되겠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서비스 이제 그동안 낙폭과대 게임이랑 인터넷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보안 쪽은 어때요? 보안 쪽은 국내에서는 사실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미국에서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림 자체 크게 가져가는 구간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잘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 모닝이었습니다.